기업들 날벼락, 공장 멈추란 말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일단 여러분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8년에 대비해서요. 2030년에 40%를 감축하겠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야, 이거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충격적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말입니다. 2030년에 40%, 2050년에 100% 감축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연평균 4.17%예요. 굉장히 무리한 숫자입니다. 이러니 기업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2018년에 7억 2,760만 톤 이것을 2030년에는 40% 줄여서 4억 3,660만 톤으로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엄청난 충격으로 기업들에게 자극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2030년이 점점 다가오지요.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은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충격을 기업들에게 엄청나게 준다는 뜻입니다. 연평균 4.1%라는 숫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전 세계 1등입니다. 전 세계 1등. 지금 대한민국은요. 연평균 4.17%입니다. 아니 유럽도 영국도 미국도 캐나다도 일본도 말입니다. 우리보다가 절반가량 적습니다. 이유는 1.98%거든요. 연평균. 영국은 2.81%고 미국도 2.81%인데 우리는 4.17%. 충격적이죠. 캐나다는 1.29%고요. 2.19%고요. 일본도 2.19%입니다. 대한민국은 무슨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용 빼는 재주가 있는가 봐요. 그렇지 않고서야 선진국도 탄소 배출을 천천히 줄이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강력하게 줄이겠다고 하잖아요. 이것을 보면요. 저는 문재인 정부, 지난 정부잖아요. 최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말입니다. 기업의 현재 환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정책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는 사고방식.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최저임금도 그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켰더니 주 52시간제도 사실 기업들을 옥죄고 장난 아니었잖아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상향이 이상향.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이상향. 이게 말입니다. 앞으로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날벼락이 될 거라는 게 현실입니다. 충격적이죠. 그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지금 4.17% 줄인다고 했는데 4.17% 제대로 줄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못 줄이면요. 돈으로 메꿔야 됩니다. 돈으로 메꾸면요. 안 그래도 지금 기업들 어렵잖아요. 충격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한번 보세요. 4차 기본계획을 이제 곧 짤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짜겠죠. 1차 기본계획 때는요. 온실가스 배출 유상 할당량은 없었습니다. 정부가 다 부담했다는 뜻이겠죠. 2차 기본계획부터는요. 3% 할당량이 있었습니다.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지금 3차 기본계획에서는 2021년에서부터 2025년까지인데 10%예요. 그러면 4차 기본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10%가 넘겠지요. 게다가 2030년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유상할당량이 훨씬 높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을 확 줄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나요? 아니 원자력 발전소도 탈원전하면서 못 짓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친환경 태양광이나 뭐 풍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공장을 돌려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탄소를 써서 동력을 만드는 것, 뭐 쉽게 말하면 전기를 갖다 써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쓸 때마다 유상 할당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늘어나면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결국 기업인들 입장에서는요. 공장을 멈추란 말이냐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야,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가 저는 더 충격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충격의 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말입니다. 기업들은요. 더 이상 한국에서 기업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탄소 중립으로 간다는데 기업들이 찬성 안 하지는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난리고 어느 나라든 탄소 감축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저는 공감합니다. 기업들도 당연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감축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요. 또 이렇게 지나치게 빠르다 보니까 문제가 현장에서는 엄청나게 터지는 겁니다. 자, 이대로 말입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것처럼 4.17%를 계속 줄여나간다. 이 말은요. 결국은요. 공장 가동을 멈추라는 이야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기본계획에서는요. 어쩔 수 없이 약속을 번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월등하게 많이 가겠다는 것 이거는 이상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지만 기업들의 경쟁력을 살려가는 방향으로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기업들 못 버팁니다. 안 그래도 최저임금에 출근하고 있어요. 주 52시간제 때문에 사람 없어 매출 목표도 줄이는 실정이에요. 여기다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기업들은 악소리가 나거든요. 아니 악소리가 곡소리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탄소 배출에 대한 유상 할당량까지 늘어난다면요. 그 비용을 감당하기란 진짜 어려울 겁니다. 결국 자칫 잘못하면요. 엄청난 충격이 와서 기업들은 줄줄이 아니 무더기로 폐업할 수도 있다는 것 저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오죽했으면요. 기업인들 날벼락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공장 멈추란 말이냐 이런 격한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제발 현실에 맞게 우리 실정에 어울리도록 가는 게 그게 또 혁신입니다. 너무 무리하게 징벌적으로 과도하게 과속을 하게 되면요. 결국 사고가 나게 돼 있다는 것 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제발 윤석열 정부는요. 기업들이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반드시.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더 말입니다. 깐깐해지지 않겠어요? 저는 그것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면 현장에 맞는 정책, 무리한 정책이 아니라 현장에 어울리는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혹한 정책은요. 백성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 이미 가렴 죽으라는 그 글자에서 나타나잖아요. 제발 백성 중심의 뭐 요즘 말로 하면 국민 중심의 정책을 펴야지 현장을 빼먹고 무리하게 말입니다. 이상향을 추구하는 것은요. 그것은 나만의 권력을 만들어 간다는 쉽게 말하면 독재자의 전형적인 내용이에요.
저는 그런 이야기가 앞으로는 다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답게 가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일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